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선의 위대한 장군이자 민족의 영웅인 이순신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순신 장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지만 과연 우리는 그의 진짜 모습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까지 몰랐던 이순신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순신의 삶으로 들어가 볼까요? 1545년 3월 8일, 조선의 한 가정에 작은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순신이죠. 서울 건천동, 지금의 중구 인현동에서 태어난 이순신은 본관이 덕수였고 자는 여해였습니다. 이순신의 아버지 이정과 어머니 초계변씨 사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순신은 형 이호신과 동생 이호신이 있었습니다. 후에 이순신은 부인 방씨와 결혼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두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이순신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집안은 대대로 무반 가문이었지만 당시에는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 이순신은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고 해요. 특히 이순신은 어릴 때부터 징비록이라는 책을 즐겨 읽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임진왜란 당시 명나라 장수였던 유정이 쓴 전쟁 기록인데 이를 통해 이순신은 어릴 때부터 전략과 전술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후에 그가 뛰어난 전략가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순신의 청년 시절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28세가 되던 1572년, 이순신은 처음으로 무과 시험에 도전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죠. 이 실패는 이순신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년 후인 1576년 32세의 나이에 다시 시험에 도전해 마침내 10년무과 병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이 시기 이순신의 끈기와 노력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무과에 합격한 후 이순신은 함경도 동구비보의 권관으로 첫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여진족의 침입을 물리치는데 큰功을 세웁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관직 생활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580년 38세 때 이순신은 첫 번째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당시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였던 원균의 부하 서익의 모함으로 파직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때 이순신은 백의종군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이 시기 이순신의 일기를 보면 그의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더 큰 일을 하라는 뜻일 것이다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이순신의 모습이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순신은 가족을 무척 사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에 대한 그의 효심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죠. 한 번은 이순신이 전쟁터에 있을 때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순신은 즉시 조정에 휴가를 청했지만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주저없이 군영을 떠나 어머니의 병상을 지켰습니다. 이 일로 이순신은 파직될 위기에 처했지만 다행히 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어 다시 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이순신이 얼마나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이순신은 자녀 교육에도 열성적이었습니다. 그의 장남이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이순신의 교육관을 엿볼 수 있죠. 학문에 힘쓰되 허례허식을 배우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순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장군이면서도 동시에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들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이순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과 인품을 보여주는 많은 일화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사람의 목숨도 소중히 여긴 이순신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순신의 부하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장수들은 모두 그를 처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순신은 그를 용서했습니다. 이순신은 한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어찌 쉽게 죽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이순신이 얼마나 인간 존중의 정신이 투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청렴결백했던 이순신의 모습입니다.
이순신은 전쟁 중에도 군량미를 빌려 쓴 뒤 반드시 갚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녹봉으로 군사들의 급료를 대신 지급하기도 했죠. 이런 청렴한 태도는 부하들의 신뢰를 얻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준 이순신의 일화입니다. 명량해전 때의 일입니다.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과 맞서 싸워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순신은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부하들에게 큰 용기를 불어넣었고 결국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이런 일화들을 통해 우리는 이순신이 단순히 뛰어난 전략가였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위대한 리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은 무인이었지만 동시에 뛰어난 문학적 재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와 글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 특히 유명한 것이 한산도 대첩 이후 지은 시입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이 시는 이순신의 깊은 시름과 고뇌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일기에는 전쟁의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들도 솔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와 같은 구절은 이순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문학적 재능은 이순신이 단순한 무인이 아니라 깊은 사고와 섬세한 감성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전투 중 적의 총탄에 맞은 이순신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는 단순히 전략적인 말이 아니라 끝까지 나라와 백성을 걱정한 이순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순신은 죽기 직전 아들면에게 부디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라를 걱정했던 이순신의 모습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순신의 죽음은 7년간의 임진왜란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조선은 마침내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개인적인 생애와 감동적인 일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본 이순신은 위대한 장군이면서도 동시에 가족을 사랑하는 평범한 아들이자 아버지였습니다. 또한 부하들을 아끼고 존중하는 따뜻한 리더였으며 깊은 사고와 섬세한 감성을 지닌 문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순신의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국가와 백성을 위한 헌신, 가족에 대한 사랑, 부하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정신 등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치들입니다. 특히 이순신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이순신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좌절을 겪었고 시련을 겪었으며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도 이순신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순신의 삶은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이순신의 리더십은 오늘날의 지도자들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그의 청렴함, 부하들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국가와 백성을 위한 헌신적인 태도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순신의 문학적 재능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뛰어난 무인이면서도 동시에 섬세한 감성을 지닌 문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다방면으로 자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순신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단순히 역사 속의 영웅이 아닌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던 이순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순신의 모습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순신의 정신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부터 말이죠. 이순신이 그랬듯이 우리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할 때 우리 사회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순신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